개띠하고 잔나비띠하고 그닥 좋은 저기는 아닌데 2살 터울. 내가 아무리 불이어서 이 금을 녹이어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세팅을 해도 분자가 바뀌진 않잖아. 딸내미 결혼 잘하셨어요 말은 나오지 않아. 안녕하세요. 눈꽃마녀입니다. 사연 라디오 오늘의 사연.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근 딸의 결혼 문제로 마음이 너무 무겁고 답답합니다. 어디에서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이라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 딸은 이제 29이 되었고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비 사위는 안정된 직장과 착실한 성격을 가진 청년으로 그래도 좀 괜찮네요. 처음에는 이 결혼이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문제였습니다. 예비 사위 측에서 집은 남자가 마련하는 게 맞다면서 신혼집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희는 이 부분에서 안도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집이 있으면 월세보단 낫지. 요즘 같은 시대에 부모가 자녀의 집까지 마련해 주는 건 정말 큰 부담이니까요. 하지만 집 문제를 맡긴 대신 그 이후부터 남편 측에서 하나둘씩 요구사항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우리가 준비하니까 혼수는 전부 신부 쪽에서 준비해 주세요. 결혼식 날 신부가 입을 드레스는 최고급으로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혼여행 비용은 물론이고 사위가 쓸 차 한 대도 신부 쪽에서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샹!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무슨 차를 왜 여자가 해갖고 가? 이쯤 되니 저희 가족은 도대체 이 결혼 준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나 같아도 혼란스럽지. 그리고 나 같아는 엎었어. 딸이 살 명품 가방과 시계까지 요구하며 얼씨구 아주 그냥 난리가 났네. 결혼식 날 남편 측 친척들에게 체면을 세우기 위한 과도한 요구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남편과 저의 딸 행복을 위해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혼수와 예단 그리고 결혼식 준비까지 최선을 다해 맞추려 했어요. 하지만 요구가 계속되면서 이제는 저희 가족이 무리해서 이 결혼을 감당해야 하는 게 맞는 일인지조차 의문이 듭니다. 저 같아도 멘탈 나갈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무엇보다 더 속상한 건 딸의 반응입니다. 딸은 이게 다 결혼을 위해 준비한 거야 라며 남편 쪽 요구를 이해하라고만 합니다. 저는 그런 딸이 안쓰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딸의 결혼을 위해 이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게 맞는 걸까요? 남편은 결혼이라는 게 서로 돕고 이해하며 시작해야 하는 거지 이렇게 거래처럼 요구가 오가는 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딸의 미래에 더 큰 상처를 주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저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이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까요? 여기서 보면 혼인의 인연이 들어온 거는 맞아요. 인연법이. 그러니까 각자 결혼의 시기가 나이가 된 건 맞고 개띠하고 잔나비띠하고 그닥 좋은 저기는 아닌데 2살 터울. 거기에 이제 엄마가 잔나비인데 엄마는 보통의 올해 운이고 작년까지 삼재였어. 삼재를 벗어나는 거야. 사위도 삼재에서 벗어났는데 장모님이 흙이면 사위는 금이야. 그러니까 흙 속의 금은 서로 해를 안 주죠.
그 다음에 우리 딸내미를 보면 화야, 불인데 사위가 금이야. 그러니까 딸은 사위를 못 이겨. 내가 아무리 불이어서 이 금을 녹이어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세팅을 해도 분자가 바뀌진 않잖아. 이게 나무처럼 아예 소멸돼서 재가 된다든가 이게 바뀔 수 있지만 불과 금에서는 금이 이겨. 그리고 사위가 3일의 인동살이잖아. 그러니까 세단 말이야. 근데 얘가 재물복은 있어. 딸내미는 한여름에 태어난 딸이기 때문에 인파가 들어있어요. 뜨거운 땡빛 아래 혓바닥을 내밀고 그늘을 찾아서 누워서 숨가뻐하고 뭔가 활기찰 수 있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딸도 그냥 의지하거나 철이 없거나. 근데 좋은 거는 사위는 인동살이 있어도 내 딸은 그 신가물을 융화할 수 있는 19일에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둘의 궁합이 나쁘지도 않아요, 사실은. 나쁘지도 않는데 저는 신랑 측의 부모와 우리 신랑 사위의 마음을 읽으면 내가 몇 억짜리 집을 하잖아. 그러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는 이해타산이 정확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위 자체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똑바르면 엄마, 우리가 좀 여유가 돼서 집은 사주신 건 감사하지만 내 여친의 집에다가 이렇게 과도한 건 아닌 것 같아. 엄마 그냥 저희가 벌어서 하나씩 장만할게요. 라는 주장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마보이지. 엄마가 주는 집이 날아갈까봐 엄마 하자는 대로 이 집을 받기 위한 대가를 우리 엄마 비유 건들지 마 이거야. 그거는 앞으로도 며느리가 살아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는 사람 때문에 꺾이는 게 있는 게 딸의 단점이야. 사람으로 인해서 파괴도 들어오고 내가 상처를 받고 이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식과 결혼을 한다고 해도 시댁의 누군가와는 반드시 속상한 거를 겪어야 되는 게 얘 운명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진솔되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봐요. 사위를 불러서 네 생각은 어떠니? 내가 해줄 수 있는 금액은 예를 들어 여기까지다. 이걸 오버했을 때는 안 된다. 근데도 해와라든가 아니면 이것 때문에 안 되면 이별이 온다든가 그것도 팔자야. 그래서 저는 진실되게 한 번은 짚고 넘어가는 걸 추천드리고 어머니하고 딸하고는 별로 이렇게 썩 잘 맞지가 않아요. 철이 없고 부모한테 오냐오냐 키운 어떤 그러한 결과론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설 시비 관제가 같이 들어와요. 관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 이별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결혼이 51%가 성공한다. 49%는 결국에 흐지부지 판을 엎을 수 있다. 요게 팽팽하게 있어서 딸내미 결혼 잘하셨어요 말은 나오지 않아요. 훗날에도 요걸 잘 넘기고 시집을 갔더라도 시어머니의 간섭이나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딸이 좀 힘들지 않을까. 한 번 정도는 되짚어보고 가시라고 조언 드리고 싶고 우리 어머니도 자식으로 인한 근심이 들어와. 대소사를 치르면서 내가 기둥뿌리가 흔들리는 것도 사실 맞아요. 저는 대화로 풀어라. 그러지 않으면 이별수에 대한 파혼의 영향력도 49%는 작용을 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느긋하게 생각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사랑이란 건 그래요. 사람을 보고 결혼을 하는 거지. 시대가 바뀐 21세기 MZ세대에서 이렇게 혼수를 갖고 얘기할 정도라면 조금 피곤하지 않을까. 굳이 무리를 해가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걸 요구할 때는 분명히 후탈,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어머니 판단 잘 하세요. 도움 되셨을까?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꽃님들, 사랑은 진심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